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잠시라도 그 국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할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회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좀 줄이고 바로 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우리 황 선생이 20분 정도 해주시고 토론하시는 두 분이 한 10분씩 토론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질의응답 또 청중에게서 질문도 받고 논평도 받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선생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의 수사단장과 안보기획관을 지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제목은 국정원법 민주당 개정안 비판적 고찰과 제안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민주당 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공 시스템 변경 시에 안보 전선이 붕괴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국정원 개혁 요구 발단이 된 사건들을 한번 분류해보고 이 국정원 개혁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한 그 3대 핵심 근거를 비판하면서 마지막에 제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내 보안정보 개념의 삭제, 둘째 그 연장선에서 특히 대공수사 기능과 권한의 폐지입니다. 10쪽에 셋째는 기존의 국외정보에서 북한 정보를 분리한 것이고요. 넷째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또는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일반 국가 공무원보다도 형사적 처벌의 법정형을 3배 이상 가중함으로써 상당성을 벗어나고 있고, 다섯째 정보감찰관제의 신설이며 마지막 여섯째로 정부 내 대통령 소속인 국정원이 가칭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만들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전 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대 국가 이래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주당 안의 위헌성 및 위법성 제기입니다. 국정원의 역사에서 유심히 볼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이 아무리 영역의 불침 시기를 거쳤다고 하나 국가 안전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국외정보, 국내 보안정보, 대공 범죄 수사라는 삼축 체제는 불본의 핵심의 기능과 권한으로 정유지되어 왔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에 대한 자문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헌법을 통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의 개념을 유지하고 무흠의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위임하고 있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정보조직법은 제17조에서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정보를 두고 이를 받아 현행 국정원법이나 민주당 안 그리고 국민의힘 안 공이 국정원의 설립 목적을 국가 안전 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그 지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결하면 민주당이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에서 가칭 대외안보 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그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개념 및 국가 안전 보장을 저해하는 범죄 수사 기능을 삭제 폐지함은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대외 정책, 군사 정책, 국내 정책의 온전한 총체성과 효율성을 포괄하는 조직상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헌법적 발상에서 비롯된 위헌적, 위법적인 방향으로의 법률 개정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개념과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현 국정원법 직무 범위를 보면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업무, 그리고 수사와 기획 조정입니다. 현 민주당 안 직무 범위 비판하겠습니다.
방첩 부분에서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국가보안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대국 및 대정부 정보마저 정보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국가안전보장의 3대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국내 보안정보를 소멸시킴으로써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나항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입니다. 여기서 범죄 수사 기능 및 권한을 폐지하고 처음부터 북한과 연계된 단서가 없으면 정보 수집도 불가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제7조 1항 후단인 국가 변란을 선전한 자와 사망, 방과 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 단체마저 정보 활동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아직 연계되어 있지 않거나 자생적 방과 단체는 정보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적 흠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시에서 1987년도 시해 사건이나 92년도 산호맹 사건 같은 경우는 법망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서양이 법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또한 방학상, 실무상 또는 의학 보건상 용어인 경제안보, 신안보, 팬데믹 등을 나열함으로써 법률상 가장 중요한 물리 해석을 곤란하게 하고 경제, 환경, 보건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권한쟁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특히 신안보 분야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 국정원이 행할 수 있다는 조문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보다 우위라는 인식과 입법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점, 민주주의의 기본적 정치 원리인 권력분리 원칙이 위배되고 나아가 원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칙, 범위, 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역시 서술한 비판과 지적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결하면 민주당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에 어긋나고 국회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법의 지배를 이탈하여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에 의한 지배를 시도함으로써 이혼 소지가 타고난 부당한 법률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법행위 법정은 너무 가혹합니다. 국정원 직원은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안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이외 국정원 직원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직권 남용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 공무원보다 현재 법정행위 2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민주당 안에 따르면 더욱 가혹하게 처벌과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도 없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서 정치관여죄와 불법 감청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추가 연장하였는 바 이는 살인죄 등으로 법조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인 25년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인 15년 사유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치안은 개념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란 3대 구성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한 안전보장의 주체인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객체이기도 한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따라서 안보정보, 보안정보, 안보수사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안전보장의 객체, 즉 국가안전보장을 국가안전의 보장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 국가 자체의 안전을 총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보장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책임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수행합니다. 국가적 안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인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아 대통령이 국가의 총체적인 독립성과 헌법적 기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문해야 합니다. 24쪽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보정보, 보안정보, 안보수사의 책무는 정부조직법상 치안 즉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치안 행정과 사회 안정의 보장적 업무와는 그 방향과 수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과 권한의 경찰 기관 운운은 무지하거나
무시하려는 혁명론적 발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산무의 처사입니다. 이는 국정원의 해체가 민주주의 해병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언행으로 자주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북한이 중정 때부터 특히 1980년대 이래 중단 없이 대남 심리전 일원으로 전개해온 반통일적 법제도 철폐, 즉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의 해체라는 전략의 핵심 구호 중 하나입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소결하면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수사는 명백한 국가 안전 보장의 사안입니다. 지금은 국가 안전을 위해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보장이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회기 초기에 제출한 점은 정파적 목적과 이념에 매몰된 처사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대공수사 시스템 변경 시 안보전선 붕괴입니다. 한국적 국가안보론 관점에서 본 올바른 대공수사 시스템입니다. 자유주의 현실주의 시각에서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29일 부임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신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굳건한 안보, 한반도의 평화 정착, 국민께 신뢰받는 국정원 계획을 이루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박지원 원장은 만약 국정원에서 국가적 수준의 보안 정보와 대공수사 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보안 정보 개인물 자체를 삭제하고 한다거나 범죄 수사 기능을 폐지 박탈한다는 계약은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거짓말이 되고 정파적 패착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 안보 태세는 이미 3역 3축 6전선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김여정은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과 함께 지난 6월 9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배신자와 쓰레기라면서 모든 대남 사업은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한국의 대공 역량은 안보 6조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보 6전선은 크게 북한 지역, 해외 지역, 남한 지역 등 3역으로 구분됩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사업 지역과 공작 방향에 따라 정보 보안 및 대공 수사라는 국가 안전 보장의 제3축 체제를 유지 충관하는 가운데 안보 유관기관인 각국 부문정보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안보 6전선에서의 대공활동을 합동 또는 독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원적이고 각 차원별 중첩적으로 체계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개선적 개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미 정립된 체제와 체계에 파괴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계약입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전략적 자료를 직접 비축해오는 국정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삼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역의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대공수사 시스템은 엄격한 보안 유지의 생명입니다. 당연한 논리적 규결로 국가안전보장 체제에서 외부 권력이 개입하거나 이관으로 포장된 대공수사 기능 폐지는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의 핵심적 이익에 반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책넷 의원의 발언입니다. 치안경찰이 국가안보수사 전담대의 문제점입니다. 곧 국가의 안보 전선이 붕괴될 것이고 우선 수사 보안이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1쪽입니다. 둘째, 수많은 계층 조직인 관계로 정파적 정무적인 판단이 수사를 망치게 됩니다. 셋째, 경찰이 국정원의 출처에 대해 접근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경찰이 국정원을 사실상 행정적으로 지휘하는 형국이 조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찰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 보조원으로 활용하게 되고 이는 부분 기관이 국가 단위 기관을 지휘하는 총리 통할 기관이 대통령 직속 기관을 지시하는 입법 체계와 법 질서의 대표적인 잘못으로 지적될 것입니다. 다섯째, 더욱 중요한 점은 경찰의 국가 안보 사범에 대한 수뇌내사 능력의 원천적인 한계입니다. 소결하면 국정원 대공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은 국가적 안보 수사 기능을 폐지시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북한 정권이 태동한 이래 이제껏 전 영향을 쏟아부어왔던 결정적 시기는 그들이 판단하는 임의의 시기에 도래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혁명가 그람시의 이론과 경험을 한국의 안보 지형과 정세에 다음과 같이 정해보면 미래의 한국은 끔찍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35쪽 됐습니다. 그람시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진지는 혁명의 단계적 시기에 따라 점진적 또는 전면적으로 진지전을 전개하는데 결정적 시기라는 판단한 때에 대중정당과 결합하여 일제히 공개하는 기동전으로 전환한다. 이때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람시 이론이 북한의 더러운 공작을 정해보면 사법부에서 유죄로 판시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북한이 지하 지도부와 활동 조직의 하단한 지령의 내용과 전략을 전술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전략 4가지 중에서 셋째, 사회주의 품성을 갖춘 인자가 제도권에 진출하라는 것입니다. 전술 넷에서 셋째는 구호를 선점하라는 것입니다. 반전, 반행, 무상복지, 평화냐 전쟁에 든 것 같이 민중, 특히 소수와 다수를 가르고 다수의 편에 설 수 있는 구호를 선점하라는 것입니다. 소결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과 북한 내 지하 네트워크는 자유주의 근간인 자생적 질서의 형성과 흐름을 방해하고 인위적 질서를 만들어 침묵적 반향으로 정책과 여론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 시기에 힘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헌법적 질서가 일거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8쪽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에 발단이 된 사건의 분류입니다. 본 분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및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5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표는 김당 기자가 시크릿 파일 반영의 국정원이라는 책자에 나온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16번의 국정원의 특수활동의 상납 사건은 제가 언론을 보도고 추가한 것입니다. 이 16건에 대해 규칙 사유별 분류를 보면 원장 1, 원장 대북전략부서 1, 원장 비서실 1, 원장 신정부서 1, 원장 국내정보부서 2, 국내정보부서 5, 대공수사부서 2, 국정원 관련 업무나 협의 없음이 상건입니다. 40쪽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법 개정 주장 3대 핵심 근거의 과정을 비판하겠습니다. 첫째로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은 정치권과 무관합니다. 둘째로 대공수사는 인권 침해라는 구태적 등식으로 외부에서 수사 조직을 공격하자 문재인 국정원이 스스로 이에 호응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정치화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3년도 9월 노상 집회 때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매우 잘못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로 국정원 창설일에 수행하던 국내 정보 활동은 1964년 중정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될 때에 국내 보안 정보 활동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보안 정보 활동은 분명히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책무입니다. 교과서로하는 꼴이로 비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국정원과 민주당이 오히려 국가 안전 보장에 결정적인 유해를 가할 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왜곡 근거 1입니다. 대공수사 기능이 정치와 무관한데도 정치 관여의 뿌리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안보수사부서가 그동안 거행한 간첩사건 등 대한민국의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기여와 성과를 종합해보면 수사 기능을 폐지하거나 이관해야 할 만큼의 규칙 사유가 과연 국정원이나 수사부서에 있는지를 적극하게 논해야 할 것입니다. 46쪽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개정 취지나 개정 요지를 보면 의도를 갖고 공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소결하면 국정원은 스스로 과장하거나 스스로 왜곡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도적인 전략에 동조하는 슬픈 정파적 사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도 1월 14일 그것도 주일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규형 차원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의 보안국을 대체할 안보수사처로 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나 앞으로 보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통 국민을 향한 권력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짓밟으려는 북한 김정은의 김일성, 김정일 스타일의 집단과 반국가 세력을 향한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설령 견제와 균형의 이론과 원칙에 따른다 하여도 한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의 상축 육전선을 무시한 채 치안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어떻게 권력의 견제이며 균형인가 이런 점입니다. 권력의 독점이고 권력의 횡포로 직결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법 철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외국 근거 둘입니다. 대공수사면 인권 침해로 구태적 등식화하고 있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2003년 4월경 노무현 정부 초기에 대공수사 부서의 명칭이 강압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국가안보 개념이 대공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어 42년의 대공수사 부서명은 안보수사 부서로 개칭되었습니다.
찬양, 고모, 불고지의 혐의 사안은 경찰 등 부분 정보기관에 현재 국정원은 이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다음 장입니다. 수사를 진행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 행복을 지키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또한 그러한 수사의 결실로 말미암은 국가 수준에서의 안보 수사가 북한의 적선 포섭 활용하고 또한 우리 사회 내 이미 안착한 반역적이고 여적적인 단체의 마수가 정치권을 비롯한 각 분야에 이르는 것을 미리 차단한 점이 있어 그 진면목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사건 1년표를 언론을 종합하여 달았습니다. 참고로 이 표를 제시했더니 지난 간담회 때 제시했더니 국정원 현직 수사국 요원들한테 주의부가 이 표를 너네들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서 상당한 고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이 표는 제가 언론을 보고 취업한 표입니다. 만약 이 많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구면 처리되지 않고 현재까지 압력하거나 열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구성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거나 음으로 지하당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면 현재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을까? 이 많은 사건들이 정치 관여의 목적이거나 인권 탄압의 목적이 있었다면 검찰이 제2차 수사나 공소 유지를 했을까?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54쪽 되겠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에서 실패한 사건은 87년 체제 이후 화교 유성 사건 단 1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유일함에도 마치 국민을 상대로 하여 상시적이고 관례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며 정치 관여를 하는 양 신소붕대하여 국정원 안보수사 기능이 폐지 여론으로 몰아가고 입법화하려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 즉 응징수단의 적합성과 처분의 균형성 등에서 타당성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왜곡 근거 3. 국내 보안정보 규정이 정치관의 근거로 왜곡 호도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부는 1963년 12월 중정법 첫 개정 이래 법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보 활동에 따른 잘못의 근거로 국내 보안 정보를 지적하고 그러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인과 관계를 설정한 조처입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거친 국내 보안 정보의 용어와 개념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계약될 때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보안 정보 활동에 대하여 문제 삼는 까닭과 배경의 가장 큰 요인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정부직들에 대한 역대 어느 정권을 막나라고 정파된 임명이 있습니다. 정파적으로 임명된 리더십들이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직무를 부실로 하여 국내 보안정보가 아닌 국내 정보활동을 전통적으로 해온 비공식적 조직 문화를 악용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보수 진영이 집권했을 때 앞선 진보적 정권에 대한 청산 절차도 정직하게 말하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잘못된 역사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현 정부 하 국정원 리더십의 임명과 동시에 국내 보안 정보가 아닌 국내 정보 활동 부서를 폐지한 것은 이룬 수긍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보안 정보가 아닌 국내 활동을 인하여 비난받으며 관련 조직이 해체되었다 하더라도 국내 보안 정보는 책임이 없어 유지되어야 하고 현 국가 국내외 안보 현실을 감안해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과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의 강화도 잘못된 경로의 차단과 조직 문화의 개선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9쪽 되겠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국내 보안 정보의 용어와 개념을 직무 범위에서 삭제한다는 입장과 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민주당의 정부 개정의 제한 취지와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6번 항의 제안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은 토론의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